안녕하세요. 이승주 변호사입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변호사님이 재판했던 사건을 항소심에서 맡는다는 것. 자, 이런 게 어떤 의미인지. 특히 이제 1심에서 승소를 했는데 사건을 갖고 오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다 종결이 된 사건인데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승소했는데도 저한테 맡긴다. 뭐 다른 변호사님한테도 갈 수가 있는 거고. 자, 이게 어떤 사례였냐면 이제 매도인선이 계약 명의신탁 사례였습니다. 제 의뢰인은 이제 시어머니가 됐는데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명의신탁을 해야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며느리가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사면서 어머니가 돈을 댄 거죠. 자, 이제 뭐 이제 사이가 당연히 뭐 이제 그 부모 자식 간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사이가 좋았죠, 과거에는. 근데 이제 시어머니를 모시지 않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매수자금을 달라. 그 매도인이 제3자가 며느리에게 부동산을 팔 때 시어머니가 돈을 댄 거, 시어머니가 신탁자인 거를 모르는 경우에는 며느리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시어머니가 매수자금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제가 강의를 많이 했는데 부동산이 그 가격이 뻥튀기가 돼도 시어머니는 그 뻥튀기 된 부동산의 가격을 취할 수는 없고요. 매수자금, 좀 작은 돈, 원래 이제 제공했던 돈 정도만 청구할 수 있다. 자, 이런 이론에 따라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매수자금 청구를 해서 승소한 사안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며느리가 항소를 해요. 항소를 하면서 항소 이유서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시효로 소멸됐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10년의 시효에 걸리기 때문에 이 사안은 10년이 넘어간 사안은 맞아요. 그래서 이 항소유서를 받고 나서 1심 변호사님이 자신 없다고 하신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런데 왜 1심에서는 저런 그 상대방의 시효 소멸 항변이 없었을까요? 명의신탁 자체가 아니다라고 이제 집중적으로 싸우다 보니까 저것까지 주장을 상대방 변호사님이 못 하신 거예요. 여력이 없던 거죠. 그런데 일단 1심에서 매수자금 줘라 이렇게 판결이 나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이제 떠오르신 거죠. 자, 그런데 저는 저 사안을 보자마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뭐 시효로 소멸된 것 같기도 한데 10년이 넘어갔으니까 이런 사안의 경우에는 시효 소멸 주장이 권리남용이다 이런 판단이 내려지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이게 뭐 꼭 1심에서 이겼는데 2심에서 뒤집혀질 사안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일단 제가 맡게 됐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그 1심에서 이겼으면 보통 그쪽에서 계속 하십니다. 근데 이제 왜 이제 저한테 오셨는지 그다음에 이제 어차피 1심에서 주장이 안 나왔던 거기 때문에 또 고민해서 싸우다 보면 1심에서 했던 변호사님이 1심 기록을 가장 많이 봤기 때문에 잘 하실 듯한데 왜 오셨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혼 사건 위주로 하시는 변호사님이고 아는 사람 소개로 가가지고 재판을 진행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명의신탁 이론을 잘 모르시는 것 같다. 변호사님들이 이제 모르시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전문적으로 하지 않으시면 약간 소극적이고 시간이 없으시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 의뢰인이 제 강의를 듣고 그다음에 제 블로그에 나오는 글들을 계속적으로 변호사님한테 제공하면서 어렵게 승소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저걸 제가 맡아서 1심 판결과 동일하게 이제 승소를 했죠. 상대방이 시효로 소멸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여기에 대해서는 시효 소멸이 권리남용이다라고 하면서 시효 소멸 주장이 권리남용이다라고 하면서 매수자금은 그대로 줘야 된다. 이런 판결을 제가 그대로 받았다는 거죠. 새로운 주장이 이제 항소심에 나왔는데 그걸 제가 이제 깼다는 말입니다. 권리남용이라고 판단을 받으려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원래는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한테 이익은 안 되고 상대방한테 고통만 줘야 된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고통만 주는 건 아니고 시효 소멸 주장하는 며느리가 이익이 돼요. 따라서 보통 권리남용 이론에 따르면은 제가 1심에서 이겼더라도 제가 질 여지가 있는 건데 시효 소멸 주장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권리남용을 인정하는 판례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특히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부모 자식 간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왕래도 있었고 시어머니가 또 이제 그 매수 자금을 중간중간에 뭐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제공을 했던 사안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시효 소멸 주장을 하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왔다는 거죠. 꽤 오랫동안. 자, 이런 경우에는 시효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 시효로 완성됐다.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이런 주장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있다는 거죠. 자, 오늘은 뭐 다른 변호사님이 재판했던 사건을 항소심에서 맡는다는 것, 특히 이제 1심에서 승소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변호사님, 또 저 같은 경우는 찾아오는 경우 이런 사례 한번 제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